오래전 프랑스의 리옹이라는 도시의 마법에 비밀을 지닌 작은 소년, 이름은 루이였다. 루이는 평범한 아이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세상의 움직임을 바꿀 만한 마법이 숨어 있었다. 그의 능력은 그와 특별한 유대감을 가진 마법의 책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마법의 책은 수백 년 전에 잃어버린 것으로 우연히 도서관의 어두운 구석에서 루이가 발견하게 되었다. 루이는 책을 우연히 펼치자 그 안에서 빛이 새어나와 그의 손끝에 닿았다. 순간적으로 루이는 새로운 힘을 느꼈고 책 속의 마법의 언어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책의 첫 페이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다. 진정한 힘은 마음속의 용기에서 온다. 너의 운명은 이용의 마법을 회복하는 것이니. 이때부터 루이는 자신의 임무를 깨닫게 되었다. 그는 마법의 힘을 통해 도시의 부족한 희망 거평어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다. 루이의 모험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친구 엘리의 도움을 받아 그는 도서관 지하에 숨겨진 오래된 지도를 발견했다. 그 지도에는 이용의 새로운 비밀 통로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그 길을 따라가면 사라진 마법의 원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설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았다. 지도 속 길은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각 장벽은 각각의 도전에 맞서는 지혜를 필요로 했다. 첫 도전은 불의 계곡이었다. 이곳은 온통 타오르는 불길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에서는 불의 정령들이 방해하고 있었다. 루이는 마법의 책에 있는 주문을 외우며 불의 정령과 대화하기 시작했다. 정령들은 고대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에게 길을 열어주었고 루이는 안전하게 계곡을 건널 수 있었다. 다음으로 만난 것은 바람의 산이었다. 이곳은 거친 바람이 모든 것을 날려버릴 듯이 몰아치는 곳으로 바람 속의 환영들이 나타나 혼란을 주었다. 이때 엘리는 자신의 노래로 바람을 진정시켰고 루이는 그 기회를 이용해 그곳을 넘어갔다. 마지막 도전은 물의 호수였다. 이곳에서는 호수의 심판자가 지키고 있었으며 물의 심판자는 가장 두려운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루이는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직시하는 용기를 발휘하며 이 도전을 극복했다. 마침내 루이는 마법의 원천에 도달했다. 그것은 오래된 마법의 나무였고 이 나무는 이용의 생명력 그 자체였다. 루이는 나무를 만지며 자신의 모든 마력을 쏟아부었다. 그러자 나무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고 이용의 도시 전역에 희망과 평화가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다시 활기를 찾고 도시는 옛 영광을 되찾았다. 루이는 역사의 길이 남을 이용의 영웅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오랜 세월 동안 전해지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도시를 위해 바쳤고 마법의 책은 다시 그가 처음 발견했던 도서관의 자리에 놓아두었다. 누군가 또다시 도시를 위해 필요할 때 찾아낼 수 있도록.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고 울창한 숲속에는 장미꽃이 가득한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아리아나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마법을 믿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아리아나의 엄마는 그녀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리아나, 숲을 지나갈 때는 주의해야 해. 이곳에는 특별한 마법이 숨겨져 있단다. 어느 날 아리아나는 평소처럼 장미꽃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숲속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빛이 그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다 보니 그녀는 잔잔한 호숫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호수 중앙에는 아름다운 백조 한 마리가 우아하게 수영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백조는 다름 아닌 마법에 걸린 왕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사악한 마녀의 저주를 받아 백조로 변해버렸고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않으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아리아나는 백조가 슬픈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바로 이해했습니다. 아리아나는 백조에게 다가가 손을 멀리 뻗어 보였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러자 백조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에 머리를 비비며 그가 겪은 이야기를 조용히 전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슬프고도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리아나는 매일같이 호수에 와서 백조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백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노래를 불러주며 그의 외로움을 덜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은 점점 백조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호수면에 붉은 노을이 깃들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리아나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갑자기 백조가 큰 빛으로 변하더니 한아름다운 젊은 왕자로 변한 것입니다. 왕자는 아리아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순수한 사랑과 마음 덕분에 나는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왕자는 아리아나에게 청혼하였고 그녀는 그의 진실한 마음을 느끼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마을로 돌아가 결혼식을 올렸고 숲과 호수는 그들의 사랑을 증거로 삼아 더욱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마법 같은 사랑을 축하했습니다. 이렇게 아리아나와 왕자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장미와 백조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프랑스의 아름다운 동화로 전해졌으며 마법과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오래된 프랑스의 한 마을에 크리스텔이라는 젊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텔은 항상 숲속 산책을 즐겼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많은 전설로 유명한 이 비밀 숲 근방에 살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 숲의 신비로운 매력에 특히 이끌렸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별다른 개의 겁시 숲속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 바닥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은빛 열쇠였고 그녀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그 열쇠를 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의 숲은 평소보다 더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크리스텔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무들 사이로 신비로운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 속삭임은 그녀를 숲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고 마침내 그녀는 웅장한 대리석 기둥으로 장식된 고대의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 하나밖에 없는 문입니다. 그녀는 은빛 열쇠를 문에 꽂았고 순간적으로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너머에는 그동안 상상만 했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백조가 호수 위를 유영하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밝은 꽃잎들이 부드럽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텔은 이 장관의 숨이 막힐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대신 호기심이 더 강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호수 곁에서 그녀를 반갑게 맞이한 것은 파비엔이라는 이름의 백조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는 사람처럼 말할 수 있었습니다. 파비엔은 크리스텔에게 이 호수가 고대 마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이 숲의 모든 것은 그 마법에 의해 불사 상태로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밀 숲에는 큰 위험도 존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숲의 마법이 영원히 지속되려면 순수한 마음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 그 열쇠를 사용해야 했으므로 파비엔은 크리스텔이 그 임무를 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텔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순수한 의지와 믿음으로 숲의 안녕을 지켜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파비에는 그녀에게 숲의 중심으로 가는 비밀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고대 마법사의 성소가 있었고 그 속에서 크리스텔은 마법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파비엔의 도움으로 크리스텔은 여러가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길을 가로막는 울창한 덩굴과 마법생물 그리고 그녀의 결심을 시험하는 수수께끼 같은 주문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녀의 길을 방해하던 모든 장애물은 순수한 마음의 빛 앞에 깃들어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성소에 도착한 크리스텔은 신비로운 제단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제단 위에 열쇠를 올려놓았고 순간적으로 강렬하고 따스한 빛이 숲 전역을 감쌌습니다. 그 빛은 숲의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숲은 항상 안전할 것이었고 이 마법은 크리스텔의 심오한 용기가 있었기에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파비엔과 다른 백조들은 그녀에게 경의를 표했고 크리스텔은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 큰 영광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크리스텔은 비밀 숲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숲의 새로운 수호자로서 자신의 삶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녀는 자신만의 마법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돕게 되었습니다. 비밀 숲은 전설로 남았지만 사람들은 크리스텔의 이야기를 통해 순수한 마음과 용기의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무성한 숲속 깊은 곳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마법의 나비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그들이 춤출 때마다 온 세상이 빛나는 7빛깔 무지개로 물들었습니다. 이 정원에는 마법의 나비들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이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원 근처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조용하고 마음씨 좋은 소녀 엘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렌은 매일 아침 정원 근처의 언덕 위에 올라 자연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 깊은 곳에는 정원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원의 존재를 아는 이는 드물었고 정원이 가진 비밀을 아는 이는 더더욱 드물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아침 엘렌은 고요한 정적 속에서 가늘고 청량한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따라 나섰고 곧 그 소리가 정원에서 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정원에 도착한 엘렌은 처음 보는 환상적인 풍경에 매료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마법처럼 빛났습니다. 손끝에 닿는 바람마저도 특별한 향기가 배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엘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원의 중심에 다다르자 엘렌은 작은 나비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비는 다른 나비들과는 달리 눈부신 황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더욱 가까이 다가간 엘렌에게 나비가 속삭였는데 그 메시지는 바로 이곳을 지키고 사랑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 순간 엘렌은 이 정원이 단순한 정원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마을의 모든 건 나아가 세상의 모든 평화를 지탱하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장소였던 것입니다. 엘렌은 그 후로 매일 정원에 들러 나비들과 소통했습니다. 나비들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며 엘렌에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엘렌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소중한 가르침을 전했고 점차 마을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엘렌은 할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원에 들러 나비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아이들에게 정원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그녀를 존경하며 엘렌이 남긴 뜻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설의 정원은 지금도 어느 깊은 숲속에 존재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정원에 머물며 사람들에게 사랑과 조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름다운 나비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